삼성 서울병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IoT란 무엇일까요? 장애물 감지 로봇 만들기예요.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물 인터넷의 예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예요. IoT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무슨 영어 약자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 이 용어를 접했을 때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Internet of Things, 우리말로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IoT,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 지금도 사물의 인터넷을 조합한 것들, 예를 들어 인터넷 기능이 되는 스마트폰 등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방금 말한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이 말이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기능이 되는 스마트폰 자체는 다른 물리적 환경과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요. 이와는 다르게 사물 인터넷은 사물들 간의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은 인간의 조작이라는 개입이 없이 사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으며 처리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를 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지만 자동차의 인터넷이 알아서 주변의 상황들을 체크하고 그에 맞는 판단들을 해나가며 운전자를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줍니다. 앞에 강아지가 있다면 이를 알아차리고 알아서 멈추고 원래 가려던 경로가 막힌다면 알아서 더 빠른 다른 경로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의 상황을 모두 인지하며 인터넷 세계로 통합하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껏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꼭 2개 이상의 전자기기 정보를 주고받아야만 사물 인터넷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책상, 침대, 가방, 나무 등을 센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유무형의 사물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런 것도 사물 인터넷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겠습니다. 스피커의 이름을 부른 후 예를 들어 유진스의 하이보이 재생해줘 하면 음악이 재생되죠. 이런 것도 사물 인터넷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용자의 목소리를 분석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스마트 시계입니다. 스마트 시계는 시계의 센서를 이용하여 심박수, 걸음수, 체온 등 사용자의 건강 정보를 체크해줍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과 그 정보를 주고받지요. 이러한 기술이 사용자의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래의 기사 2개를 보실까요? 왼쪽 편 기사는 미국의 한 스마트 시계 사용자의 심장 박동의 이상을 시계가 감지하고 의사에게 연락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여 생명을 살렸다는 기사입니다. 오른쪽은 스마트 시계의 낙상 감지 기능 덕분에 충격을 감지한 후 119를 자동으로 연락하여 이 사용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의 기술의 발달로 이를 통하여 생명을 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에 이용되는 핵심 기술들을 살펴봅시다. 사물 인터넷에 이용되는 핵심 기술은 먼저 센싱 기술이 있습니다. 사물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초반에 말씀드렸듯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대화의 주제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센서 정보들, 예를 들어 온도, 습도,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표면의 상태, 날씨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이를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센싱 기술이 꼭 필요한 것이겠죠. 또 이렇게 사물들 간의 대화 주제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사물들끼리 대화를 나눌 방법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사물들 간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IoT 기술에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센싱 기술과 더불어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유무선 통신 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G, 3G 같은 이동 통신 기술이나 WPAN, WLAN 같은 근거리 통신 기술들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유무선 통신 기술의 예가 됩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실험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주변에 장애물을 감지하는 로봇을 만들러 고고고! 네, 그럼 이제 한번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이제 요 키트, 이제 로봇의 몸통이 될 이 나무 판자, 그리고 이제 부품들을 요 봉지에 넣어놓은 요 부품 모음, 그리고 이제 작동에 필요한 건전지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만든 로봇을 꾸며줄 사인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서가 있는데요. 이 설명서의 내용을 따로 제가 유기물에 넣어놓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제 설명이랑 함께 보면서 같이 진행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서를 한번 토대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작은 조각 2개를 철봉에 끼우고 바퀴를 양쪽에 끼워주세요. 되어 있네요. 작은 조각 2개. 작은 조각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 2개가 작은 조각입니다. 요거를 한번 띄워줄게요. 이렇게 1개, 2개. 그래서 2개의 작은 조각을 띄웠습니다. 이거를 철봉에 끼우라고 하네요. 이 철봉은 이 부품 봉지에 들어있습니다. 요 철봉이 있습니다. 철봉이 여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네요. 여기에 사진대로 바퀴 그리고 작은 조각을 끼워 볼게요. 요거를 요 구멍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으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퀴를 양쪽에 끼워 줄게요. 바퀴도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죠. 이 홈을 철봉에다 끼면 되겠습니다. 다른 쪽도 바퀴를 철봉에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원래 그런 거니까 끼워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끼웠습니다. 그리고 4개의 사각구멍에 맞춰 조각과 바퀴를 끼워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판을 저희가 이걸 얻었는데요. 4개의 사각구멍에 맞춰서 조각과 바퀴를 끼우라고 했습니다. 여기 4개의 사각구멍이 있죠. 4개의 사각구멍이 있죠. 이 4개의 사각구멍 중에 이 큰 구멍에는 바퀴가, 그리고 이 작은 구멍에는 아까 이 철봉에 이 작은 조각 2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끼워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조립판은 뒤집어서 작은 조각에 고무줄을 걸어주세요. 이걸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떻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해가지고 여기다가 고무줄을 걸어주면 될 것 같아요. 고무줄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무줄을 걸었습니다. 4번, 동그라미 친 부분에 나사를 넣고 드라이버로 재워주세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이 모터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있는 나사를 풀러서 이제 밖에 있는 나사를 넣고 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존에 있는 거를 풀어주고 나사를 넣고 드라이버로 다시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에 나사를 넣고 조였으면 5번째, 양면 테이프를 위에 붙이고 필름을 제거해주세요. 양면 테이프는 이거거든요. 이거를 요 나사로 조인 부분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붙이고 필름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한쪽을 떼서 여기 이렇게 붙였고요.
나머지 화면도 떼주겠습니다. 이렇게 뗐습니다. 여섯 번째, 피복을 벗긴 전선 검정색과 빨간색을 각각 모터의 왼쪽, 오른쪽에 넣고 반을 잡아 한쪽 방향으로 꼬아 연결해 주세요. 이 부분인데요. 전선. 피복을 벗긴 전선. 이제 아직 안 벗겨져 있으니까 벗기겠습니다. 이렇게 뺐고요. 다섯 번째, 벗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기준으로 모터의 이 기준이 뭐냐면요. 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이쪽이 위로 오는 것을 기준으로 검정색이 모터의 왼쪽, 빨간색이 이 위로 오는 기준으로 오른쪽이 연결되도록 연결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전선을 모터의 왼쪽에 넣고 검정색 부분을 연결을 해주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빨간색 전선을 모터의 오른쪽이죠. 똑같이 넣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접으면서 감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꼬라는 걸 이렇게 좀 트위스트를 해서 고정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7번, 머리를 끼우고 밑에 나사를 넣고 드라이버로 재어주세요. 머리를 요 판에 요 뒷부분에 요 머리가 앞으로 가도록 이런 방식으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아래로 가고 우리가 뒷면이었던 요 고무줄이 위인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를 끼우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나사를 넣은 다음에 드라이버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었습니다. 드라이버를 아래에 고정해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이제 8번 전에 잠깐 보면 요 양면 테이프 아래에 동그란 부분을 요 아래다 넣고요. 그리고 요 양면 테이프 위쪽에 요 전지 끼우는 곳을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완성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건전지를 끼워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을 끼웠고요. 나머지 한쪽도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전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상태가 전원 오프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시죠? 실험은 잘 하셨나요? 이제 퀴즈를 풀어보며 마무리합시다. 1번, 산물 인터넷, IoT의 예시를 두 가지 들어보고 오늘 수업에서 배운 예시 외에 산물 인터넷을 이용한 미래의 모습 한 가지를 상상해보아요. 우선 사물 인터넷의 예시로는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시계가 있습니다. 이외에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우리 생활의 모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실수로 가스불을 집에 켜두고 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알아서 농도를 파악하여 가스를 차단해주는 시스템, 혹은 집안의 냉난방 시스템이 알아서 온도를 체크하고 사용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일러나 에어컨을 알아서 조절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이외에도 사물과 사물 간의 자유로운 소통에 의한 기술이라면 모두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OX 문제입니다. 1번, 사물 인터넷, IoT는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개념으로 인간의 개입을 통해 사물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OX.
정답은 네, X지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없다는 점이 중요했지요. 2번. 사물 인터넷, IoT에는 유무선 통신 기술, 센싱 기술 등이 필수적이다. OX. 정답은 O입니다. 사물들 간의 대화거리를 탐지하는 센싱 기술, 그리고 사물 간의 대화 방법이 되는 통신 기술이 필수적이었죠. 네,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나요. 안녕.